변비 때문에 이것저것 해보셨지만 고생했던 분들은 이번 영상을 꼭 주목해주세요. 지금 겪고 있는 변비를 그대로 놔두면 장폐색증뿐만 아니라 심하면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변비로 인해 장 속에 쌓인 대변이 대장을 막아 장폐색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면 합병증으로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변비가 치매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과 경희의료원의 융합연구에서 313만 명의 한국인 중 변비가 있는 환자의 경우 변비가 없는 환자보다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2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장운동을 느리게 하는 지사제를 복용한 실험주에게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뇌에서 발견되는 특정 단백질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변비를 무심코 지나치면 합병증과 치매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변비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유는 신체 활동이 부족해서 대장 운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 점차 떨어지고 치아가 약해져서 식사량이 점차 줄어들며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보다는 부드러운 음식을 더 드시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변비에 좋다는 여러 가지를 챙겨 먹어도 효과를 보지 못해서 결국에는 변비약을 드시게 됩니다. 점점 변비약에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는 변비약 없이 변을 보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 자극에 내성이 생겨서 점차 복용량을 늘려야 하고요. 대장의 움직임이 점점 둔해져서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대변을 볼 수 없게 되고 심하면 대장을 잘라내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와 영국 케임브리지대 공동연구팀이 50만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변비약 복용의 부작용에 대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변비약을 정기적으로 먹는 사람이 인지기능 저하를 겪을 가능성이 50% 더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변비약을 정기적으로 먹는다면 치매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변비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변비로 고생했던 분들께 변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비에 좋은 음식 3가지와 변비를 이겨내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건강짝꿍 김선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변비 때문에 미치겠어요. 변비에 좋은 음식을 빨리 알려드릴게요. 먼저 물입니다. 저도 물 많이 먹고 있지만 변비를 달고 다녀요.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물을 많이 드시고 계신지 꼭 확인해 보세요. 아마 생각보다 적게 마시고 계실 겁니다. 제 아내도 변비가 있는데 물을 많이 마신다고 얘기해서 확인해 보니까 물을 거의 안 마시더라고요. 커피나 음료수 마시는 걸 물 마시는 걸로 알더라고요. 그런가요? 커피나 음료수는 물이 아니고요. 많이 마시면 이뇨작용으로 더 많은 물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즉, 몸에서 물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장에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대장에 물이 없으면 변이 딱딱해져서 변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물을 잘 챙겨 먹어야겠어요. 하지만 물을 한꺼번에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번에 종이컵 1잔 정도로 드시고요. 하루에 총 10번 드시면 대략 2리터 드시는 겁니다. 최소 그 정도는 드셔야 몸에서 물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좀 더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번째는 다시마입니다. 다시마가 변비에 진짜 좋나요? 바로 다시마에 있는 식이섬유 알긴산 덕분인데요. 알긴산은 몸속에서 흡수되지 않고 바로 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알긴산이 장을 자극해서 장운동을 촉진시키고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데요. 추가로 알긴산이 장 속에 있는 발암물질까지 흡착해서 장막을 자극하지 않고 같이 배설됩니다. 대장암이나 직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다시마를 먹을 때에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마의 알긴산은 몸속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최대 200배까지 커지는데요. 장에서 내용물이 많을수록 장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알긴산이 커질수록 변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다시마를 먹을 때 물을 적게 드신다면 몸속 수분이 알긴산에 뺏겨서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마를 먹을 때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다시마를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추천드리는 방법은 다시마장입니다. TV에서 한번 소개된 방법인데요. 준비물은 다시마, 간장, 식초, 설탕입니다. 먼저 다시마의 흰 부분을 닦아주고 난 뒤 물에 3시간 정도 불려놓고요. 아마 끈적끈적하게 변해 있을 거예요. 그때 도마 위에서 다시마를 엄청 다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초, 간장, 설탕을 기호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식초 1, 간장 1, 설탕 1 비율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저어주시면 됩니다. 다시마를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을까요?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시마에는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데 많이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변비와 소화불량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액티니딘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액티니딘 성분은 소화를 돕는 효소인데 소화에 부담을 주는 고기나 콩 등의 단백질을 분해해줍니다. 혹시 고기 양념장에 키위를 넣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키위에 들어있는 액티니딘 성분이 고기 속 단백질을 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키위를 많이 먹게 되면 혀가 따가울 수 있는데요. 혀와 입속의 피부 단백질도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키위에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물에 잘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먼저 수용성 식이섬유는 단단한 변을 부드럽게 해주고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을 자극해서 대변이 쉽게 빠져나가도록 도와줍니다. 뉴질랜드 연구에 따르면 키위는 변비 치료제인 실리움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비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4주 동안 한 그룹은 매일 한 개씩 녹색 키위를 먹도록 하고요. 다른 그룹은 실리움이라는 변비 치료제를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두 그룹 간 변비 증상의 개선 정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키위를 먹은 환자 중 20%가 변비 증상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키위가 천연 변비약이네요. 그뿐만 아니라 키위에는 오렌지의 2배에 달하는 비타민C와 사과의 6배에 달하는 비타민E가 풍부한데요. 그래서 항산화 작용을 활발하게 도와줍니다. 항산화 작용이 정확히 뭔가요? 항산화 작용이란 활성산소가 몸속에서 일으키는 나쁜 반응을 억제하는 것인데요. 활성산소가 몸속에 많이 쌓이면 세포들을 빨리 늙게 해서 피부 노화나 암세포를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키위가 막아주는 것이죠. 키위를 많이 먹어야겠네요. 다만 키위는 산성을 띠는 과일이라 많이 드시면 안 좋습니다. 하루 2개씩 2주 이상 꾸준히 드시길 권장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변비를 이겨내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장마사지입니다. 영국 NHS에서 권장하는 장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양손을 아랫배에 놓고 갈비뼈 쪽으로 살짝 쓸어주시면 됩니다. 10번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배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등 쪽부터 배를 거쳐 사타구니까지 쓸어내려줍니다. 이것도 10번 해줌으로써 장의 신경을 자극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장이 시작되는 오른쪽 아랫배부터 오른쪽 윗배를 건너 왼쪽 윗배 그리고 왼쪽 아랫배까지 손으로 꾹 눌러줍니다. 2분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쭉 짜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주먹을 대고 왼쪽 윗배부터 돌리면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10번 정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에 손을 대고 흔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흔드시면 안 되고요. 약간 누른 상태에서 진동을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마 해보시면 바로 화장실로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변 보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좌변기에 앉아서 변을 보시죠? 하지만 좌변기에 앉아서 변을 보는 자세는 변비에 그리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쪼그려 앉아서 변을 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마 마지막 세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쪼그려 앉아서 변을 보게 되면 직장과 항문의 각도를 일직선으로 만들어줍니다. 대변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럼 변기 위에 쪼그려 앉아야 하는 건가요?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칫하다가 변기가 무게를 못 이기고 부서질 수 있거든요. 추천드리는 방법은 변기 앞에 발받침대를 놓는 것입니다. 변기에 앉을 때 발받침대에 발을 올려놓으면 쪼그려 앉아서 싸는 자세와 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대변을 보시기에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공중 화장실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에는 발끝으로만 바닥에 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건가요? 보통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변비 스트레스가 심한데요. 이런 강박 때문에 몸이 긴장해서 변을 잘 보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배에 신호가 왔을 때에만 화장실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5분 동안 앉아 있었는데 대변을 못 보셨다면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정리해 주세요. 먼저 변비와 변비약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치매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비를 이겨내기 위한 음식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물입니다. 종이컵 한 잔으로 하루 10잔씩 나눠서 드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다시마입니다. 다시마장을 만들어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키위입니다.
천연 변비약으로 하루 2개씩 2주 이상 꾸준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변비를 이겨내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장마사지입니다. 하루에 2번씩 꾸준히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변 보는 자세입니다. 발받침대를 사용하시거나 발끝을 땅에 닿아 변을 봐보세요. 마지막으로 변비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배의 신호가 왔을 때에만 화장실에 가세요. 오늘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꾸준한 음식 섭취와 좋은 습관을 유지하신다면 변비를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